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글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상장 리츠 시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네, 그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41%를 기록했는데요. 전주에 이제 3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요. 하락세로 전환된 것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일단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 이제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지난 10일에 발표한 이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3%를 소폭 밑도는 수치고요. 앞서 이제 6월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서 5월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었는데요. 7월에는 뭐 6월 대비 상승률이 조금 가팔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6월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상승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제 신규 수랑 청구 건수도 이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점점 인플레이션도 진정되고 노동시장의 열기도 서서히 식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는 9월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죠.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뭐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하락이 계속 된다면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시사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 리츠 시장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뚜렷한 호재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최근 리츠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리츠는 약간 소외받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하락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리츠들과 얘기해 보면 뭐 뚜렷한 이제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과 얘기해 보면 일단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 같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추종하는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리츠 비중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매수세가 없다 보니 리츠 주가 계속 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SK 리츠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리츠를 매도하는 투자자도 있는 것 같다. 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이제 20개 리츠 중에서 오른 리츠는 거의 없었고요. 이제 18개 리츠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다수의 리츠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2,000원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난 이제 11일, 8월 11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3,000원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12거래 1연속으로 주가가 2,000원대에 머물러 있고요. 뭐 사실 작년 말에 이제 상장 리츠 최초로 이제 2,000원대로 내려앉았던 리츠가 NH 오른 리츠인데 NH 오른 리츠는 이제 9거래일 연속으로 2,000원대 머물렀거든요. 근데 NH 오른 리츠의 기록을 깨는 최장 기간 동안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리츠가 됐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 주간 이제 낙폭이 가장 컸던 리츠는 KB스타 리츠인데요.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만 이제 4.29%나 하락을 해서 이제 한 주 동안 무려 8.86%나 내렸는데요. 신저가로 한 주를 마감했고요. 이 한 달 동안 이제 오른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정도 빼놓고는 거의 매일 내렸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KB스타 리츠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주주 서한을 게시해서 주주 달리기에 나서기도 했죠. 뭐 주주 서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뭐 최근 이제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도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벨기에 오피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어떤 해외에서 가장 좋지 않은 오피스 섹터에 이제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KB스타 리츠가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지금 국내 이제 자산, 이 시티뱅크 센터죠. 신문로에 있는 이제 시티은행이 쓰고 있는 오피스인데, 이 자산 지금 이제 보면 캐펠 자산운용이라고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사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우선주 투자자로 참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자산 편입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뭔가 사실과 다르다, 뭐 유상증자가 아닌 대출로 차입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매입할 생각이다, 투자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일단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은 좋은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 그리고 이제 KB스타 리츠 모두 이제 해외 자산,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인데요. 이 두 리츠뿐만 아니라 JR 글로벌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같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들도 이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이 두 개 리츠 모두 신저가로 한 주를 마감했고요. 네,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10일에 주가가 2,980원까지 하락해서 처음으로 2,000원대로 내려앉기도 했고요. D&D 플랫폼 리츠도 최근에 이제 대표 매니저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이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SK 리츠도 하락세가 계속됐고요.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센터 편입 소식 이후에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5.88% 내렸고, 이지스 밸류 리츠도 이제 마이너스 5.77% 내려서 전반적으로 리츠 주가 분이 이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안 좋은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한 리츠가 있습니다. 바로 신한서부 T&D 리츠인데요. 신한서부 T&D 리츠도 최근에 이제 뭐 계속해서 하락세가 컸는데,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무려 이제 6.25%나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 11일로 엄청나게 이제 7%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 중국 정부에서 이제 6년 5개월 만에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중국인 관광객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호텔에 투자한 리츠다 보니까 이런 점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엔데믹 이후에 서울 호텔 시장 같은 경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한서부 T&D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용산 그랜드 머큐어, 그리고 곧 편입을 앞두고 있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습니다. 용산 그랜드 머큐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객실 단가 ADR이라고 하죠. ADR이 이제 지난 5월 기준으로 26만 원을 넘었는데, 이 수치는 작년 초와 비교하면,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ADR이 작년 1월입니다. 21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 수준과 비교하면 거의 이제 24.4% 정도 상승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객실 점유율도 보면 이제 뭐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작년 초에 보면 이제 60%였고 지금 5월 기준으로 70%인데, 이게 보통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갈수록 이런 점유율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보면 거의 86%에 육박할 정도로 객실 점유율이 개선되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곧 편입을 앞두고 있는 이제 나이트리 호텔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제 지난 5월 기준으로 ADR이 13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2022년 1월에 이제 5만 원대였던 거 비교하면 이제 크게 이제 2배 이상 오른 수치고요. 객실 점유율 같이 이렇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뚜렷하게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한서부 T&D 리츠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개별 리츠를 살펴보면 이제 뭐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얘기할 수 있는 게 신한 알파 리츠인데요.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이제 뜻깊은 이제 한 주였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8월 8일이 신한 알파 리츠가 상장한 지 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가 이제 2018년 8월 8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제 거의 뭐 상장 이후에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실행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를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리츠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5년이란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신한 알파 리츠가 첫 자산 매각을 했습니다. 용산 더 프라임 타워인데요.
사실 이 매각은 작년부터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고 약 9개월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이제 11일에 이지스 자산운용에 매각을 했죠. 이 자산을 매각했고 첫 자산 매각이고, 이게 이제 용산트 프라임타워 같은 경우에는 신한알파리츠가 처음 상장할 때 담고 있던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상장할 때 2개 자산을 담고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 타워, 지금은 이제 그레이츠 판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것과 이제 용산트 프라임타워인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상장 때는 이제 전체 100% 소유가 아니라 일부 이제 사모리츠의 지분 32.9%를 재간접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말에 이체 역사상 최초로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해서 지분 100% 취득했고요. 당시 이제 매입가가 3.3제곱미터당 이제 1,500만 원 중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매각가는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매각 차익이 기대되는 그런 이제 거래고요. 이번에 이제 매각 차익은 이제 특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예정인데, 내년 초에, 내년 3월 이후에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배당이 이뤄지면 내년에 이제 신한알파리츠는 이제 코어 오피스 리츠 기준으로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각 증권사별로 이제 실제 배당 가능 이익과 주당 특별 배당금을 이렇게 예측한 수치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400원 후반대부터 500원 중반대까지 이제 그러니까 600원까지 이제 최대 600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한 500원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특별 배당금이 주당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의미는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첫 자산 매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운영 역량을 증명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이제 전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였죠. 이 소식도 있는데, 이 이름을 바꾼 데 이어서 최근에 이제 코리빙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코리빙 오퍼레이터들한테 제안을 받고 8곳의 제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3곳의 후보가 있었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파트너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선정한 파트너는 MGRV라는 회사인데요. 이 MGR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한국을 대표하는 코리빙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한국 코리빙 오퍼레이터 중에 큰 회사가 이제 SKD&D, 에피소드를 운영하는 SKD&D가 있고, 그리고 이 MGRB라는 회사가 있는데, MGR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코리빙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업계 최초로 코리빙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성격의 이제 맹그로브 승인을 비롯해서 맹그로브 신설, 맹그로브 동대문, 맹그로브 신촌까지 지금 4개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코리빙 오퍼레이터로서의 역량을 검증을 했고요. 이 중 이제 맹그로브 승인을 제외한 3개는 이 이지스 자산운용과 조성한 코리빙 블라인드 펀드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현재 또 이 전체 블라인드 펀드 자산들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MGRB 같은 경우에 다른 데랑 이제 좀 다른 코리빙 오퍼레이터는 차이가 있는 점은, 단순히 이제 코리빙을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이제 코랑코가 이 MGRB 선정한 이유에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운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안국역에 위치한 제동수유소를 부지를 함께 코리빙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1만 가구 이상, 1만실 이상을 이렇게 이상의 코리빙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코리빙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운영뿐만 아니라 개발 기획부터 실제 이제 개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MGRB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MGRB가 운영 중인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하는 코리빙 블라인드 펀드에 담겨 있는 자산들도 편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마 이제 현재 이제 그 얘기되는 그런 어떤 매각 희망 가격을 감안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리츠 수익률에, 배당 수익률에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결정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최근에 라이징 K 리츠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리츠에 선별적으로 투자한 리츠이고요. 총 자산의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고요. 총 자산의 50% 이상을 K리츠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배당과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이고, 동시에 이제 K리츠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인프라, 부동산, 기업, 채권 등 다변화된 상품의 투자 비중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을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펀드는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NH농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판매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펀드를 운용하는 이제 이츠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트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리츠 펀드에 대한 이제 운용 경험과 노하우, 리서치 역량이 가장 이제 오래되고 풍부한 그런 이제 팀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SPI와도 같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아티클을 통해서 이렇게 독자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 뭐 운용력들이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리츠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투자를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시한 펀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